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주말에는 이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30일 것을 29일 방송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날짜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를 뭐 어제나 내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바로 이제 3월 30일 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 1867년에 바로 3월 30일 오늘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이제 사들인 날이 되겠죠. 뭐 단돈 그때 당시 720만 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지금 생각해 보면 뭐 720만 불로 그 넓은 그 어, 더군다나 그 지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매장돼 있는 그 땅을 팔느냐 바보같이 러시아는 바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어, 하겠지만은 어,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기술 발전이 미미했기 때문에 뭐 그 땅에 뭐가 있는지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었죠. 단지 그 이제 북극에 가까웠기 때문에 완전히 그 얼어있는 얼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건 있으나 마나한 땅이다.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 뭔가 그 미국 회사에 지불해야 될 그런 부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 그걸 그냥 이걸로 흔히 그 시체말로 퉁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찌됐든 참 제가 이제 미국을 보면서 야 미국은 정말 그 축복받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축복받은 나라죠. 어떻게 또 그 알래스카를 이렇게 싼 가격에 물론 그때 당시 가격으로 뭐 이게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은 만일 저 알래스카를 미국이 매입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래서 지금 캐나다의 그 북서쪽이 그 러시아 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히 그 냉전 시대의 그 소련 땅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미국 사람들도 캐나다 사람들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그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전쟁은 국토가 맞닿아 있어야지 전쟁을 하게 되죠. 국토가 맞닿아 있지 않는데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죠. 발생 확률이. 물론 뭐 우리나라를 그 일본이 임진왜란 때 침략을 하고 그다음에 한일 합방을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따져보면은 어, 현해탄이라는 어떤 그 격리된 공간이 있었지만은 그게 그렇게 그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바로 그 알래스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도대체 소련 러시아 제국이죠 그때 당시는 러시아 제국은 왜 알래스카를 미국에다가 양도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그 내용을 갖고서 양도가 됐는지 그리고 알래스카라는 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한번 간략하게지만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글쎄요 뭐 저도 그 사업상 여러 가지 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알래스카에 내려왔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내려갖고서 그 추운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닌 그 추억은 없습니다. 단지 어 미국서 이제 귀국을 하는 길에 중간 기착지로서 그때 그 아시아나 항공인가 그랬어요. 어 앵커리지를 이제 중간 기착지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들렸다가 이제 오는 그런 항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뭐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청사에 가서 뭐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랬기 때문에 땅을 밟아보긴 밟아본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본 사실은 없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이제 바깥에 내다본 게 다였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오늘 30일은 사회복지복지사의 날이기도 하고, 의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 의사회. 이게 참, 어, 정말, 어, 그렇습니다. 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금년 2024년 갑진년에, 예, 1사분기, 3개월이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죠.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이제 따뜻한 봄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2, 4분기를 맞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알래스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래스카를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로부터 이제 미국이 매입했다는 사실은 뭐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음, 그 내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1867년.
오래됐네요. 3월 30일 바로 오늘이네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습니다. 알래스카주, 스테이트 오브 알래스카.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말로는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어, 아, 아랍사가? 아랍사가. 네. 한자로는 아랍사가네. 알라스카입니다. 저 가차 문자라고 하죠. 이렇게 음만 따서 이제 적는 거. 참 그 한자도 불편한 언어예요. 알라스카, 우리는 알라스카 똑같이 적잖아요. 발음이. 근데 아랍사가? 예. 뭐 본인들은 뭐 그 비슷하게 발음하겠죠. 북미 북서주에 있는 미국의 역외주다. 역외주라고 하는 것은 본토에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토에서 떨어진 주가 하와이하고 이제 알래스카죠. 알래스카 영어는 알류트족의 알래샤카, 섬이 아닌 땅. 그런 그 이제 뜻이라고 하네요. 자, 면적은 171만 8천 평방킬로미터. 미국의 단일주 중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텍사스주 같은 데가 크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가장 큰 그 주다라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 인구의, 원주민. 알래스카 인구의 7분의 1 정도가 그 알래스카에 원래 살던 그 원주민이다 이거죠. 1741년 덴마크 탐험가 비투스 조나센 베링이 이곳을 발견한 이후에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됐다. 그 베링 해협이 이제 저 탐험가 이름을 따서 이제 지은 명칭이네요. 1867년 미국의 장관 윌리엄 H. 수워드가 러시아 제국과 맺은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720만 달러를 주고 양도를 받은 겁니다. 여기. 2000년 현재 이주의 인구가 62만 6,932명인 관계로 하원 의원을 1명만 선출하고 있다. 62만 6,932명이면은 글쎄요. 우리나라 뭐 서울의 노원구 정도 되겠네요. 노원이나 송파구 정도. 부천 정도 더 클 것 같은데. 인구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천이든 노원이든 뭐 송파든 그 조그만 땅에 60만이 이렇게 사는 건데 저 171만 8천 평방킬로미터에서 62만 물론 이제 거기 뭐 살기 힘든 땅도 많이 있겠죠. 추워갖고. 자, 이주는 전반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공화당 후보가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다. 2008년에 존 맥케인, 그다음에 2012년에는 롬니, 2016년과 2020년에는 도널드 트럼프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제 여기서 얻어서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2020년에 이제 얻기는 했지만은 이제 바이든한테 지는 걸로 해서 대통령 자리로 내려왔죠. 근데 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3월 12일 날그 방송한 그 세계 사이버 검열 반대 날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그 2020년 대통령 선거는 정말 이상한 선거였습니다. 그 믿지 않습니다. 전 바이든을 어, 현실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뭐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뭐 인정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좀 인정 안 합니다. 한 번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여보질 않았어요. 그 인간한테. 자, 지리적으로 보겠습니다. 뭐 이게 사진 지도가 너무 좁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베링 해협이고요. 자, 알래스카주는 북미 대륙의 북서쪽 끝에 위치했다. 북서쪽이죠. 예. 그다음 지질학적으로 북태평양 화산대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예. 이게 태평양 여기 이렇게 화산대가 쫙 빙 돌려 있죠. 예. 가장자리입니다. 북쪽은 북극해, 남쪽은 태평양과 알래스카만, 동쪽은 카나다, 서쪽은 베링 해협, 러시아 시베리아와 사이에 베링 해협을 두고서 위치해 있다. 남북 길이는 1,450km, 동서 너비는 1,300km. 네, 대충 남북 동서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알류샨 열도가 남동쪽의 페넨들 지역을 포함하면 동서 길이는 4,800km에 달한다. 엄청 기네요. 이거 다 여기까지 다 계산한다는. 네. 자, 그래서 언젠가 그 말씀드렸죠. 일본이란 나라가 그 섬 네 개 그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그네들이 갖고 있는 이 전후 좌우 동서남북의 그 섬을 놓고 보면 엄청 넓은 나라라고 물론 해양이긴 하지만은 음, 그래도 영토 야심이 있어갖고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우리 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힘이 약해지면 독도 뺏기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미국이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력을 그렇게 무시 못하니까 쟤네들이 말로만 떠드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겠죠. 왜? 우리 힘이 완전히 찌그러들었을 때. 자, 15번 볼까요? 지형학적으로 볼 때 알래스카주는 크게 네 지역으로 나뉜다. 첫째, 섬과 산계로 이루어진 남부. 둘째는 내륙이 중부 평원과 대지. 셋째는 브룩스 산맥. 넷째는 브룩스 산맥 북쪽에 있으며 노스 슬로프로도 불리는 해안 저지대. 정말 이게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는 모양입니다. 좌우. 지형 구성. 알래스카 산맥에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맥킨리 산이 있고, 남서쪽이 알류산 산계와 남동쪽의 세인트 일라이엇, 바운더리 산맥은 화산 활동 지진 빙하로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부의 습한 내륙 지역에는 유콘강과 커스커킹 강이 흐르고 있네요. 자, 기후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지리적인 조건과 지형적인 기복 때문에 기후가 매우 다양하다. 날씨는 춥고 또 너무 습하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앵커리지는 연평균 온도가 화씨 35도, 섭씨로 1도입니다. 겨울에는 섭씨 영하 25도, 약간 습한. 영하 25도면 조금 춥겠네. 여름에는 화씨 68도, 섭씨 20도, 20도면 살만합니다. 기록 중에는 섭씨 35도가 최고 기록이고, 그다음에 섭씨 마이너스 60도가 최저 기록이다. 아,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면 정말 그야말로 그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쭉 따르면은 그게 바로 얼음이 되는, 그리고 음, 소변을 보면 그게 바로 얼음 줄기가 되는 이제 그런 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온화한 기후이나 강우량이 많고 주위 남단에는 해양 기후의 두드러진 특징인 안개가 나타난다. 내륙은 대륙성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낮이, 겨울에는 밤이 길고 북극에는 북극 사막 기후가 펼쳐진다. 글쎄요, 사막 하면은 저는 좀 아프리카 같은데 그냥 모래만 있는 게 사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북쪽에는 완전히 그냥 눈으로 덮여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사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서 자세히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역사를 볼까요? 최후 빙기. 빙하기, 마지막 빙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 11만 5천 년 전에 시작되어 약 11,700년 전에 끝난 마지막 빙하기. 얘는 당시 베링 육교로 시베리아가 연결이 돼 있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베링 해협. 이게 연결이 돼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때 사람들이 많이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갔겠죠. 자, 오넬라스카 섬, 알류산 열도 중간쯤에 있는데 3,000년 전에 온돌이 발굴이 되었다. 이 얘기는 어, 온돌은 우리 한민족의 문화죠. 한민족이 이때 이미 저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서 어, 그 인디언들, 아파치족이라고 그러죠. 아파치. 아파치가 아버지란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우리와 유사한 그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1741년에 덴마크의 탐험가인 비투스 조나센 베링이 러시아 표트로 1세 의뢰를 받아 북태평양을 탐험하다가 발견하여 당시 전 세계의 러시아 제국 영토로 인정을 받았다. 만일에 저거를 미국이 매입하지 않았으면 참 지금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는 1784년에 세워졌는데 러시아 모피 사냥꾼이 건설을 했다라고 있습니다. 1799년에서 1867년에는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가 관리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 지역은 웨스턴 유니온이라는 미 통신회사가 음, 거기서부터 캘리포니아로부터 이게 북아메리카 해안과 베링 해협을 가로지르면서 모스크바 유럽까지 전신망을 건설하던 중에 참 1799년에 전신망을 건설했다. 참 우리는 저때 뭐 했죠, 진짜. 건설이 중지됐을 때 이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상하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구입을 한 모양입니다. 참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때 당시는 아유 저거 뭐 춥고 눈만 오는 그 쓸모없는 땅, 뭐 농사도 못 짓고 그러는데 뭐 필요해 줘 이랬겠죠. 러시아 미국 전신 원정대를 위하여 미국이 3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음에도 경쟁 중이던 대서양 전신 케이블의 완성으로 작업이 중지가 되었다. 미국은 모스크바까지 선을 연결하는 것이 잠재성을 깨달았으며 전신선이 남아있는 단계의 자금을 러시아 대사와 협상하기 위해서 국무장관 윌리엄 H. 슈워드가 협상 대표로 파견이 됐다. 결국은 부채 관계 때문에 파견이 됐죠. 자, 봐요. 러시아 제국이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때마침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슈워드가 불과 720만 달러 1평방 제곱킬로미터 1평방 킬로미터당 5달러 이하 엄청 싸게 산 거네요. 헐값으로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조약을 갖다 이제 체결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제 크림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내용은 그 화면에 써 있는 그 내용을 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국민들은 알래스카가 슈워드의 냉장고 슈워드의 바보짓이라고 맹비난을 했으나 미국 국민 입장에서 봐도 그렇겠죠. 뭐 이거 뭐 완전히 헐값에 샀다라고는 하지만은 완전히 어? 꽁꽁 얼어 있는 땅을 그걸 뭐하러 그걸 차라리 돈을 받아와야지 아니면 금을 받아와야지 이제 해서 바보짓이라고 맹비난을 했지만은 1880년대에서 1890년대 사이에 금이 발견돼서 미국인의 정착이 크게 촉진이 되었고 자 그러니까 이제 금광을 캐려고 서부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 북으로 올라간 겁니다. 1912년 의회 인준을 받으면서 알래스카 존주가 설치가 됐다. 예, 우리나라에서 저기 축장소 설치하듯이 존주로 설치가 됐네요. 자, 금, 은, 석유 등 비롯한 각종 자원과 금속들이 발견이 됐다.
채굴된 철광석만으로도 당시 기준이 720만 달러의 몇 배나 되는 4천만 달러치를 발견했다. 천연 자원을 생각하면 매입이 아니라 제정 러시아가 미국에 공여를 한 것이다. 그냥 준 거다라니. 현재 미국은 중동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세계 석유 매장량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알래스카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적대적인 활동 때문에 알래스카 간선도로와 더불어 방어시설도 필요했다. 음, 거기를 일본이 침략해오면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알래스카는 1959년 1월 3일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째 주로 하와이가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성조기를 보면 별이 50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경제를 볼까요? 석유와 관광 수입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가 됐다. 알래스카의 산업은 차츰 석유, 천연가스 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천연 석유 생산에서 텍사스에 이어서 2위를 자랑한다. 엄청난 거네요. 석탄, 금, 아연은 구리, 모래, 자갈 등도 중요한 광산물이다. 근데 텍사스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알래스카에서도 그렇게 나오니 참 미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노동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주와 연방정부기관과 군사방위시설에 고용이 돼 있다. 고용 문제도 아주 깔끔하네요. 물고기 남획과 목재 남벌을 금지하고 내한성 작물과 가축의 사육이 가능하나 농경지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식량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고 교통시설이 개선됨에 따라서 관광도 주요 사업이 된다. 교통편은 주로 항공 및 여객선, 중남부 지역에선 도시들을 도로로 이용한다. 되어 있네요. 예, 뭐 도시는 도로를 이용해야 되겠죠. 글쎄요, 제가 아, 그, 굉장히 미국이 축복받은 나라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사업할 때 거래처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거래처의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그 여자예요. 정말 참, 키도 훤칠하고 정말 그냥 피부도 백옥같이 고 정말 예쁘다기보다는 정말 멋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의 소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축복받은 나라 아니냐 이게 땅덩어리도 훨씬 더 넓고 그런데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게 사회주의 노선을 택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알래스카의 사회면을 한번 볼까요? 주민이 약 7, 80명. 아까 66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뭐 음, 이것저것 합치면 더 늘어나겠죠. 상주하는 인구, 뭐 기타 관광객은 뭐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좀 장기 치료하는 사람들도 뭐 주민으로 카운트를 한다면은 뭐 그 정도 오차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절반이 앵커리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페어뱅크스는 배로 주로 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면적은 151만 9천 평방킬로미터. 주민의 약 75%의 주민이 미국 태생의 백인,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7분의 1. 아까 개요에서 다 드린 말씀이 되겠네요. 원주민은 인디언 2만 2천 명, 에스키모 3만 4천, 알류트족, 러시아 사람들도 거기 있네요. 종교는 로만 카톨릭, 풀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정교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 여러 종파가 들어가 있네요. 문화적인 측면 한번 볼까요? 자, 관광, 빈국, 설국, 얼음의 나라, 눈의 나라, 그다음에 원시림, 그다음에 어, 강이 있네요. 강이 3천 개, 호수가 300만, 빙하빙산이 5천만 개, 꿈의 대륙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레이서 국립공원은 빙하공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진공원이 또 있다고 하네요. 1964년에 진도 8.6의 참상이 있었다. 와, 8.6이면은 뭐 거의 그 후쿠시마 앞바다 그런 수준이었는데 아무튼 모든 게 다 망가졌겠네요.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알래스카 항공전 시장이 1928년 알래스카를 횡단하고 2차 대전 일본군의 자료가 거기 이제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역사 박물관은 알래스카 주민들의 생활기구, 수공예품 등 현대 미술이 이제 그게 전시가 진열이 돼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 2만 년 전 베링해를 통해 육로로 이동한 알래스카 4개 원주민 그룹의 문화 형식을 볼 수가 있다. 원주민 마을이 이제 있는데 알래스카주에서 원주민 보호구역은 따로 지정했다. 미국의 그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듯이 알래스카에는 원주민 보호구역이 또 따로 있네요. 거기에는 인디언도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미국 본토에 비해서 백인과 마찰이 그래도 적은 편이다. 네. 서로 잘 융합을 해서 지내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앵커리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민속촌 앵루트나 마을에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가옥 양식이 많이 있는데 1904년에 세워진 교회, 전통 통나무집, 공예품 전시장, 전통 사우나 시설, 연어 훈제장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네. 아주 재미있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자료로 본 거지만은 알래스카를 이렇게 이제 좀 둘러봤습니다. 네. 지도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네, 저는 이 알래스카를 가보기는 했습니다. 가보긴 했는데, 어, 언젠가 한번 이제 미국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어, 그때 그 노선이 앵커리지를 거쳐갖고서 서울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노선이었어요. 직항로, 직항로나 다름없죠. 그때 아시아나를 탔었는데, 네, 앵커리지에서 이제 급유도 하고, 뭐, 배터리 점검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뭐 승무원도 뭐,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승무원은 안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 승무원 그대로 타고 왔던 것 같으네요. 근데 그때 이제 앵커리지 공포라는 것을 제가, 네, 앵커리지 공항에 내렸어요. 그래서 뭐, 잠시 뒤에 다시 이륙할 겁니다. 라고 방송을 들었는데, 아니, 비행기가 뜨질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배터리를 교체하느니 뭐니 이제 안내 방송 나왔는데, 비행기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동을 걸었다가, 또 시동이 탁 꺼지고. 음, 그러더니, 항공기 자체 등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깜깜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거 정말 공포스럽죠. 그러더니 잠시 뒤에 다시 이제 불이 들어오더니, 어떻게 비행기가 이제 시동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탔었습니다. 말은 안 통하지, 뭐, 막, 불안해갖고. 그래서, 이제 승무원을 불렀어요. 남자 승무원. 이게 뭐냐, 도대체 상황이. 그러니까, 뭐, 안심하라고, 뭐, 지금 저것만, 저기, 교체하면은 바로 이륙할 거라고. 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아니, 그래도 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든지 해야지. 다들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어떡하느냐고. 사실 솔직히 나도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그 핸드폰이 그 핸드폰을 제가 빌려서, 이제 그 통신사에서 이렇게 빌려갖고서 이제 갔는데, 그때는 뭐 로밍 이런 게 안 됐을 때예요. 아주 정말 구닥다리 그 옛날 그 냉장고형 벽돌같이 생긴 그런 핸드폰을 하나 이렇게 빌려갖고 갔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공중전화에서 이제 집으로 전화를 거는데, 그냥 신호만 가다가 탁 끊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통화도. 그리고 한밤중이고.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날라왔는데,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집에 그때 이제 딸하고 이제 어머니가 와 계셨었는데, 온다고 하는 시간은 됐는데 오지는 않지, 연락은 없지. 뭐 비행기에 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한참 이제 늦은, 음, 몇 시간 하여튼 엄청 많이 늦었죠.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착륙을 해갖고 집에 전화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래갖고, 그래도 뭐 별일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안심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앵커리지의 공포, 저는 알래스카를 그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땅을 밟아본 거는 어, 그, 그 청사, 그러니까 대합실 내린 게 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페어뱅크라는 도시가 있죠. 이제 미국에 이제 아는 사람이 이름이 페어뱅크더라고요. 그래서, 너 알래스카 출신이야?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참. 뭐, 알래스카에 대해서도 비록 문헌상으로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아봤고, 짧은 얘기지만은 제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겪었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30일 복지사의 날, 의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의사의 날이니 하니까, 뭐 참, 의료 대란, 이게 좀 그런 일을 이제 겪어서는 안 되겠죠. 뭐 더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그 지난해 방송해 드렸던 내용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이상 상상 속으로 알래스카 여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사의 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튼 이제 3월이 가고 있습니다. 3월이 간다는 얘기는 금년에 1, 4분기가 간다는 얘기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리 세월이 흐르는 물 같다고 하지만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벌써 금년에 4분의 1이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하여튼 그 분기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